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방정식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얘네들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얘기하고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요 말 용어에서도 좀 유추가 될 겁니다. 자,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자, 그러니까 항상 등식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에서 문자에 내가 뭘 넣어도 상관없이 항상 그냥 오케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방정식은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방정식은 문자 값에 따라서 때로는 그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요. 문자 값에 따라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자에다가 뭐 1을 넣었는데 그때는 뭐 거짓이다, 틀렸다. 근데 2를 넣어봤더니 맞았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얘기가 되면 이거 다 방정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항등식은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냥 문자에 무조건 내가 숫자를 넣는 족족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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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다. 요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항등식에는 어떤 한글의 표현이 따라오냐면 요 항등식의 한글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문자가 x니까 자, x 값에 상관없이 요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의 x 값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뭐 이런 국어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 말 뜻은요,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오케이 항등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직 뭐 선생님 이게 항등식이 어떤 건지 좀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가령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달라 보이지만 이 둘은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내가 여기 x에다가 뭐 1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무조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다 성립한다 이거죠.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항등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등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면 항등식이 되는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거를 항등식의 성질이라 얘기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생긴 아이가 옵니다.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생겨먹은 아이가 온다고 해볼게요. 자, 이게 x에 대하여 항등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식을 세팅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요, x에다가 0을 넣든 그리고 x에다가 1을 넣든 그냥 무조건 다 성립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이 식에다가 x값 두 개를 넣어봐서 그들을 서로 같게 하겠다라고 유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x에 0을 넣어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b는 0 하고 단순하게 끝났죠. 그 다음에 x에 1 넣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둘이 요 식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a 플러스 b는 b다라고 놔주면 b가 0이므로 a는 0이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냥 b가 0이니까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케이 a도 0이고 b도 0이다. 그러면 내가 x에 0을 넣든 1을 넣든 상관없이 둘은 같아진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모양은요 마치 꼭 요렇게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다 이런 꼴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좌변에는 이런 1차식 그리고 우변에도 요런 1차식의 형태로 오는 두 개의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우리가 세팅하는 순간이 뭐 문제 혹은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요 형태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 모양을 요 위의 형태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렇죠.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 변으로 다 몰아서 얘네들 한 변에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하고 한 변에는 0 하고 표현해 줬을 때 그 x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0이고 상수항에 해당되는 게 0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죠. 그죠? So easy. 간단합니다. 그래서 넘겨주면요. A, 아이고, 펜의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 친구 넘겨주면 A 마이너스 A 다시 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B 다시는 0 요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 모양 요게 비록 같은 A라는 문자를 썼긴 했지만 자 구조를 보는 겁니다. 요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론이 나겠네요. 넌 뭡니까? A는 A 다시와 같고 B는 B 다시와 같아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1차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2차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요런 x에 대한 2차식이 와볼게요. 그럼 요게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 여기다가 대표값들 몇 개 집어넣어서 그게 전부 다 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x에 0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x에 1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x에도 마이너스 1 요렇게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케이. 그냥 0, 0, C, C는 0이다. 이렇게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다.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싸그리 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해 주시면요. A도 B도 C도 모두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즉 X에 대해서 이 2차항의 개수 요게 그리고 1차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 이 모든 게 다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요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이제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변에도 2차식이 있고 우변에도 x에 대한 요런 2차식이 있다고 쳤을 때 두 식이 항상 x에 대해서 같음을 보일 수 있는 항등식이 되어야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다르지 않겠죠? 요 모양, 아이고 펜을 바꿔서 요 모양으로 우리가 구조를 또 변경해주면 되는 거니까 위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요. 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즉 한 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모양이 어찌 나옵니까? A-A 다시에 아이고 복잡하시네요.
x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다시의 x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c 다시는 0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서 이제 당연하게 그들의 개수들이 전부 다 뭐가 되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서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돼요? A하고 A 다시 같고 B하고 B 다시 같고 C하고 C 다시가 같으면 돼. 즉 얘네들 개수가 서로 요 개수들이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아이고 요 B 다시 위에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같은 식이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우리가 한 문자를 혹 x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요. 그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 및 상수항이 뭐가 되면요? 오케이 0이 되면 x에 내가 일치, 백, 천만 얼마를 넣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게 항등식을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a-1의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x 플러스 3-c는 0이다.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 값을 좀 정해봐 라고 되어진다면요. 자, 주저 마시고요. 항상 항등식이라는 건 빵! 그죠? 0으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변이 0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각각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 되는 그 상수값을 우리가 설정해주면 되니까 a-1은 0이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2도 0이다. 3-c도 0이다. 해버려서 각각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만약에 bx제곱 플러스 c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맞춰주는 겁니다. 양변에 대해서요. 자, 한 변으로 몰아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도 똑같은 원리겠지만 그냥 굳이 그것도 귀찮다 싶으면 2창 둘이 같아요. 그리고 1창이 없어? 그러면 너는 0인 거야. 그죠? 그리고 상수항 너희들은 같아요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 개수가 1이니까 얘네들 b는 얼마겠구나? 그냥 1이겠구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창이 0이니까 a는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그리고 상수항 c는 얼마겠구나? 6이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정해질 거냐면은 두 개의 항등식이 요렇게 뭐 주어질 겁니다. 두 개라고 합니다. 두 개의 식이 있는데 그 식이 항상 뭐 문자 x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어라. 즉 식을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항등식이 되도록 설정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항등식이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우리가 정해줌으로써 그 두 식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계수비교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수치대입법이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상황이요. 따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증명하는 과정 자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써먹었던 게 이 두 가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 친구 요식 그리고 요식 요 두 개를 증명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x 값에다가 이렇게 내가 숫자를 막 넣어봤어요. 숫자를 막 넣어서 걔네들이 전부 다 같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즉 어떤 값을 계속 넣어도 얘네들은 맨날 같아. 이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어떤 0이 아닌 식이 존재가 되었을 때 항과 항, 즉 차수가 같은 항끼리는 서로 그냥 다 같애라. 좌변과 우변은 무조건 같은 식이다 라고 맞춰줬다는 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개수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굳이 또 설명을 하자면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양변에 같은 항이니까 동류항이 되겠죠, 그죠?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적당한 수를 막 넣어요.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그들을 모두 같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은 우리가 식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느냐, 즉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 하나만 그냥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가령 요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게 x다. 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한번 상수 a, b 값을 결정해봐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상황, 우리가 미정계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친구를 푸는 방법 첫 번째, 자, 선생님이 개수비교법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이 개수비교법으로 본다는 거는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들을 비교한다고 했죠. 자, 전개할 겁니다. 쫙 내림차순에 대해서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ax-2a bx-3b는 x가 되므로, 자, 1차항으로 싹 다 묶어주면 a-b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2a-3b는 x가 됩니다. 그러므로 좌변의 1차, 이거 좌변의 1창, 우변의 1창, 이들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개수가, 굳이 이것도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럼 개수가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결론 a-b는 얼마구나? 1이구나.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상수항 보면 되겠죠. 여기가 상수항이죠. 이 친구 상수항이 없어. 0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뭐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뭐다? 숫자가 왜 이렇습니까? 3b는 뭐다? 0이다. 그러므로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깔끔하게 연립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연립하면 우리가 a가 3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개수비교법.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수치대입법. 자, 말 그대로 적당히 우리가 x값에다가 뭘 막 넣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x에다가 막 정말 생뚱맞게 막 200, 막 150, 막 이런 크고 우리가 계산하기 정말 불편한 수를 집어넣으면 좋겠나요?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딱 적당히 식을 보고서요, 편리할 수 있게끔 값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x 값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
우리가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좀 식을 편리하게 바꿔볼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여기가 참 0이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얼마면 좋겠다? 0이면 좋겠다. 0은 그냥 다 날라가 버려서 0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x에 2를 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항이 싸그리 0으로 날라가거든.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b가 되고 우변은 2가 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b는 마이너스 2. 완전 so easy. 그죠? 괜찮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x에 얼마? 3을 집어넣어요. 그럼 너 이번에 이거 다 날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좌변에 a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x에 얼마? 3. 오이고 그래서 a는 얼마구나? 3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또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누가 더 편하고 누가 더 좋다 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의 구조에 따라서 때로는 계수비교법이 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치대입법이 편할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나 이 수치대입법은요. 0이 나와주는 방향으로 x값을 넣어줄 수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점,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 예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